안녕하세요. 피부가 하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고농도 고농축 앰플 화장품 같은 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닥터성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원에 오는 환자분 중에서 자기가 이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부가 뭐 쭈글쭈글해졌다, 피부가 문제가 됐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했길래 피부를 잘못 관리하셨다고 얘기하시지? 보통 환자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피부가 나빠진 거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자기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본원에 오시는 분이 막 좋아지다가 갑자기 뭔가 피부가 나빠지는 게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면 되게 감사해요.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레이저 잘못이라고 막 몰아가기 때문에 되게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시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걸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구나,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고 의학적 이론에 접근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련된 영상을 녹음하면 집에서 이 관련된 화장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럴 때 좀 주의를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긴가민가 생각해 오던 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시면 앞으로 자기가 집에서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농도 앰플, 고농축 앰플 같은 거를 설명하기 전에 화장품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쓰는 화장품들, 피부를 좋기 위해서 하는 화장품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피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우리 피부는 500달톤의 룰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피부 표면에 500달톤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화장품들이 묻게 되면 피부 안에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다 피부 표면에 있게 돼요. 대부분 우리가 화장품의 목적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품들의 역할을 해줄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화장품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산화가 너무 쉽게 되거나 하면 화장품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피부 표면을 예민하게 만들 거고, 붉게 만들고, 뭔가 트러블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 테니까, 안정적인 성분이 피부 표면에 머물러서 그 녀석이 피부 안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가장 좋은 화장품들의 역할인데, 보통 보습제라든지 뭐 수분크림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분자 크기가 매우 작으면 피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500달톤보다 작은 분자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보면 뭐 나노 입자를 쓴다는데, 뭐 실제로 그런 나노 입자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노 입자가 피부 안에 침투할 만큼 작게 나노 입자로 만들어지려면 실제 상용화되는 데 들어가는 그 제품의 비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으로서의 가격 가치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질 텐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화장품들이 주로 피부 표면에 머물러서 안정된 성분이 피부 표면에 있어서 피부 안에 뭔가 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요 메인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는 제품들이 피부 표면에 닿으면 그건 화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피부 표면에 바르는 피부를 하얗게 하는 제품들, 피부를 뭐 약간 톤을 올리는 제품들 대표적인 게 뭐야? 비타민 C라든지 하이드로키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성분 자체가 불안정하고 산화가 굉장히 쉽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발랐을 때 얼굴을 따끔따끔하게 하고 얼굴을 막 문제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까지 왜 쓰려고 할까? 가끔 제가 오히려 그게 의문인데요.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걸 얼굴에 발랐을 때 피부 안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전기 연동 장치를 이용해서 피부의 양전화 음전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피부 안쪽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비타민C가 안으로 침투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비타민C가 피부에 침투하기 힘들었으면 피부과까지 가서 전기 연동 장치를 이용해서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만큼 집에서 그냥 비타민C 입자를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그게 피부 안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피부 안에 침투하려면 피부 표면의 pH, 수소이온의 농도가 2.5, 높아서 3.0을 넘기면 피부 안에 침투가 거의 안 돼요, 비타민C는. 그러면 피부 표면의 정상적인 pH가 5.0에서 5.5, 5.8 정도인데 3.0까지, 2.5까지 떨어지려면 피부에 얼마나 손상을 많이 줘야겠어요. 되게 강한 산성물질이 피부 표면에 묻어 있어야지만 피부에 어떤 그거와 환경이 잘 맞아서 비타민C가 안에 침투하겠죠. 또 하나는 피부 표면에 각질층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자 굵은 것들이 피부 안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직후에 각질층이 조금 얇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열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두들기는 데미지, 어코스틱 데미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각질층이 약간 얇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때는 평소보다 더 큰 분자량도 안에 침투가 가능해져요. 그때 화장품을 잘못 바르면 얼굴이 예민해지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되게 주의를 시키죠.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제 시술을 하고 3일 동안은 그런 제품을 바르는 걸 되게 조심시켜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그 제품을 써왔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바르게 되는데, 그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즉, 큰 분자량을 가진 애들은 피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고농축의 앰플을 피부 표면에 발라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 피부 안에 못 들어가니까 피부 표면에 그 고농축의 앰플이 머물러 있겠죠. 그죠? 그러면 피부는 피부 표면과 안쪽하고 물기의 농도, 즉 수분의 농도를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피부 안은 0.9%의 소금물,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있는데 걔와 밖에 있는 애랑 농도를 똑같이 맞추려고 해요. 그죠? 근데 피부 표면 농도가 높은 애가 묻어 있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밖과 안과 농도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느냐 하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서 농도가 높은 쪽에 물을 더 섞어주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은 쪽에 농도가 내려가겠죠. 그 원리 때문에, 즉 그런 삼투압의 원리 때문에 피부 표면에 고농도 앰플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빨려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부 안에 수분이 한번 빠진다고 피부가 막 급격히 망가지고 뭐 피부 장벽이 한 번에 손상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이렇게 돼도 2주 3주가 되면 대부분 돌아와요. 물론 그 제품 안 바르고 있어야지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고농도의 앰플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는데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걸 느꼈다, 뭔가 피부가 손상되는 걸 느꼈다, 뭔가 좀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느꼈는데 계속 바르면 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바르고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네. 그럼 당장에 그만둬갖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처음 사용하는 제품들을 썼을 때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시기를 버티고 나면 내 피부는 더 좋아지겠지, 더 튼튼해지겠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부를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당장 그만두고 기다려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고, 보통 이런 제품을 바를 때 주의해야 될 피부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피부 밖과 안간에 물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수분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피부, 즉 장력이 많이 낮은 피부에 도포되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보통 눈꺼풀 같은데 누가 그런 제품을 쓰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상안검 때문에 막 눈이 처지거나 뭔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쌍꺼풀 수술 후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래갖고 뭔가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고농도 앰플을 씀으로써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뭔가 탱탱해지지 않을까, 많이 정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바르다가 피부가 더 빨리 망가지게 되거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요? 피부의 장력이 낮은 피부에 고농도 앰플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쭈글쭈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피부에 고농도 앰플 발랐더니 피부가 건조해지고 뭔가 좀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변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당장에 그만두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처음 사용하는 제품들을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요 시기만 지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참다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닥터송이 이번에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다? 뭔가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게 불편하고 뭔가 나빠진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당장에 중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제품이 좋다고 소문났다고 해서 그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용했을 때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중단하고 더 이상 바르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럴 때마다 한 번만 더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피부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